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셧다운 땡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제 실제로 현실이 됐는데 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금방 다 해결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오히려 장기화되면 될수록 경제가 나빠지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하는 것이 확실히 될 수 있다. 이런 좀 기대감도 커진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셧다운, 드디어 미국이 이제 셧다운에 들어갔는데요. 자유의 여신상이 폐쇄되고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많은 서비스 센터, 또 각종 공공기관, 특히 미국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센터에 해당하는 카운티가 이제 문을 닫으니까 그 안에서 행정 서류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은 실제로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오히려 환호작약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셧다운은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의 그동안 1980년 이후에 벌어졌던 많은 셧다운은 대부분 패턴이 연방정부는 돈을 좀 더 쓰려고 하는 안을 이미 내어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이거 안 돼, 좀 줄여 하는 그런 텍스컷 하는 그런 양상, 거기서 결론적으로 연방정부의 목표보다는 최종적으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셧다운 전쟁은 예산 삭감 전쟁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 반대입니다. 연방정부가 이미 돈을 엄청나게 쓰기로 예산을 내놓고 있어요. 네. 연방 재정적자 1조 7천억 달러 이상을 지금 감수하겠다. 자, 이 대목을 한번 우리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입은 4조 6천억인데 세출은 6조 3천억. 이게 트럼프가 제출해 놓고 있는 예산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재정적자가 1조 6,290억 달러 또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국가 부채가 37조 늘어나 있는 부채가 39조 달러 선도 돌파하게 됩니다. 또 부채 한도도 이미 5조 달러로 오법법에서 책정이 됐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재정이 굉장히 팽창될 가능성이 있는데 야당이 민주당이 세금 깎아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려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쟁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오랜 기간 셧다운이 됐을 때 무려 40일 가까운 셧다운이죠. 그때만 해도 트럼프가 내가 멕시코 국경에 담벼락 쌓아야 되겠다. 돈을 좀 더 늘리겠다는 예산안을 해놓고 그것을 민주당이 좀 깎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깎느냐. 이것이 쟁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자 민주당이 일몰 시한이 적용되어 있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라는 ACA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2025년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이거 너무 가혹하다. 중산층들 살리기 위해서 일몰을 좀 연장하자. 몇 년 더 주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연간 한 2,100명 정도 받는 예산인데 이 대목은 결국은 예산을 정액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메디케어. 자, 메디케어하고 지금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메디케이드로 글자를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메디케어는 노인들한테 주는 거고 노인들이 의료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이 나이와 관련 없이 병원에 갔을 때 보조금 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 메디케이드를 이번에 바뀌었네요. 메디케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잘랐거든요. 그 감소분을 부활하라.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예산이 더 늘어납니다. 가뜩이나 적자 예산,
돈을 엄청나게 실어내기로 한 예산인데 야당이 돈 더 찍어라. 이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바로 오바마 케어 보조금 ACA와 이 메디케이드가 예. 민주당의 득표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양보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민주당 주장은 서민청 사회 안전망이 무너진다. 그런데 공화당과 백악관은 무슨 소리냐. 그동안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나 메디케이드는 대부분 불법 이민자들이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초점을 불법 이민자 단속 쪽으로 맞추고 있는 한 치 앞을 양보를 하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러다니까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 달러입니다. 달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산을 팽창하면 돈을 더 찍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환호 자격하는 상품은 금값입니다. 금값 온스당 3,900도 돌파했습니다. 지금 금값은 올 들어서 거의 57%, 60%가량 올려 있는데 여기 또 더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또 통화량을 늘리고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 비트코인 역시 이것은 인플레 해지 상품이거든요. 지난 2018년도 이 셧다운이 있을 때 비트코인은 초기에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통화가 팽창되니 인플레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더 오르는 그런 현상. 또 통화가 많이 풀리니까 국채도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국채 값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 자,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셧다운 기간 중에 공장이 아무래도 덜 돌아갈 테니까 국제 유가는 떨어지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죽으니까 금리도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셧다운이 평소에 셧다운이 오면 뉴욕 증시는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그 공포보다도 이번 셧다운이 끝나고 나면 돈이 엄청나게 더 풀릴 가능성이 있다. 누가 이기더라도 일정 기간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난다는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금융 상품 면에서는 특히 금값, 비트코인, 국채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국채 가격은 단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재정 적자분을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할 텐데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제 새 예산안이 들어오면 훨씬 더 많은 국채를 실어낼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시중에서 잘 판매가 안 되면 결국 연준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이름으로 앵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는 국채 가격은 다시 하락 반전할 수도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뭐 그런 면에 일각에서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 셧다운이 되면 어떻게 금리를 더 빨리 인하할 것이다. 그 논리는 금융시장의 일부 사람들의 희망 고문이지. 아니 어떻게 셧다운이 되는데 금리를 더 빨리 내립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인과관계를 발견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바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경제가 거 돈을 아닐까요? 더 많이 푸니까 경제가 더 좋아진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되는 효과가 네.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워싱턴에서 셧다운을 한다고 해서 연방정부 몇 개 업무만 돌아가지 않는 건데 그것이 민간 기업의 활동을 뭐 저해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좀 그런 조짐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희망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 셧다운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금리 인하가 더 폭이 더 커진다. 여기 논리적 비약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의 그냥 희망사항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고용 충격. 밤사이 나온 ADP 민간 고용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은 4만 5천 명, 한 5만 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나온 집계를 보니까 3만 2천 명 감소를 했고요. 여기서 더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8월 수치,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9월 수치고 8월 수치도 5만 4천 명 증가해서 3천 명 감소로 또 수정이 됐습니다. 지난번 고용보고서 수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 수치가 좀 수정이 됐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정부 셧다운이 되면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리고 뭐 이번 달 지난달 고용보고서도 이제 안 나오는 거로 될 그 수순을 좀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수치가 계속 나온다면은 이거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9월달 이 고용 보고서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그 신빙성이 거의 없다, 거의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노동부가 지난달에 그 실제로 세금 내는 세금 장부를 가지고 통계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 거의 100만 개 가까운 일자리를 감소시켰죠. 자, 이것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실제로 고용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 중에서 나중에 그 국세청에서 소득을 추적해 보니까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통계 시계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ADP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그 정부의 노동부의 고용 통계 시계열이 바뀐 게 따라서 줄어든 것이지 실제로 민간 고용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어떤 이 통계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고요. 예. 특히 지금 이민자를 대폭적으로 지금 축소시키는 이민자 불법 이민자 단속하는 과정에서 뽑겠다 했다가 안 뽑은 이게 이달만 있는 게 아니라 1년 전에도 있었고 지난달에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시계를 바꾸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내려가는 거니까 이것을 8월 수치에 대해서 감소하느냐 증가하느냐 이거보다는 그 시기를 감안해서 전년비까지 같이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또 하나, 자, 일각에서는 연방 정부가 이 공무원들 최대 70만 명 또는 많게는 100만 명 정도를 휴직 처리하고 놀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용 지표상에 고용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연준이 놀라서 고용이 더 감소하니까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논리도 있어요. 이것도 좀 논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가 지금 자르는 게 아니라 무급으로 일시 휴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은 일자리 감소의 통계에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백악관에서는 밤사이에도 뭐 대거 해고가 임박했다 이렇게 지금 경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해고를 나왔잖아요. 하는 문제가 달라지는데 해고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지금 협박 카드지. 그러니까 공무원 해고 셧다운이 됐다고 해서 이꼬로 공무원 해고를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셧다운이 곧 풀릴 텐데. 그럼 그때 필요한 공무원도 있을 텐데 트럼프의 얼음장이죠. 물론 트럼프는 행정명령권을 쥐고 있으니까 공무원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예.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까? 그리고 올 초에도 공무원 해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일란 머스크까지 동원해서 다치 부서까지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해고한 숫자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셧다운 이코로 공무원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고용이 감소하고 그래서 금리 인하된다는 이 등식에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이참에 아예 그냥 공무원 조직 개편을 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예를 들면 뭐 이민 당국 쪽에 뭐 인력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그것은 나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 셧다운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셧다운은 어제도 지금 미국 연방 상원 의원에서 투표를 2번이나 했어요. 예.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이제 근본적인 타협이 안 되니까 부결됐죠. 예.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일 날 또 지금 연방 상원이 소집돼서 또 투표 들어갑니다. 요거 언제 셧다운이 해소될지 뭐 5분 후라도 예를 들어서 이 메디케이드 문제와 네.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원금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만 된다면
이것은 금방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이게 오래 지속이 돼서 서로가 감정 싸움이 지속이 돼서 연방 정부가 정말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무디스 같은 데서 신용 등급을 낮춘다. 이러면 그것은 굉장히 불안 요인이 되지만 셧다운 그 자체는 그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의 도박 게임이다. 이것을 금융시장에 셧다운 그 자체로 금융이 무너지거나 미국이 망한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뭐 얼마나 길게 이어지느냐, 장기화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여부겠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윤철 환율 합의, 지금 한미 간 환율 협상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박사님께서 분석을 해주시고 짚어주고 계시는데 어제 환율 정책 합의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핵심을 보면요. 매월 단위로 우리나라의 시장 개입 내역을 미국과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함께 뭔가를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를 같이 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안정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된 게 좀 눈에 띕니다. 결국 이거는 통화 스와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정도 불안정하니까 통화 스와프 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레버리지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정부가 드디어 이제 미국과 합의했다는 환율 협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 사이트에도 올라가 보면 지금도 한국과 합의한 환율 합의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각에서 통화 스와프 문제를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 있는 상태입니다. 밤사이에 여전히 지금 1,400원 위에서 놀고 있는데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의 환율 합의다. 그러니까 지금 통화 스와프라든지 또는 지금 환율 안정을 위한 양국의 합의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불, 그 투자에 따른 후폭풍,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이번에 환율 합의는 그와는 전혀 관련 없는 환율 조작국, 미국 재무부가 하고 있는 해마다 한국을 이제 환율 조작국 그 바로 직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으로 포함시켜 놓고 관찰 대상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간섭을 합니다. 그 간섭의 미국 측 요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느냐 하는 데 대한 합의 내용인데요. 가장 주목된 거는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저기서 우리 한국은행의 외환 조작 내용을 매달 보고해야 된다는 이거 완전히 그 환율 주권을 미국이 다 가져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달러를 사고 팔았다. 이것을 그동안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그냥 시장에 공보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을 매월 작성해서 미국 재무부에 보고한다. 논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에 갖다 바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환율 합의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가지고 외환 스와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환율 조정하는 거 합의문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자 합의를 흔히 얘기합니다마는 미국이 그 환율에 관한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할 여지를 상당히 줄이는 그런 합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저는 좀 좋게 보고 싶은 기대감이 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일단 좀 지켜보시죠.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워낙 좀 첨예한 이슈들, 논란이 있는 이슈들을 좀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빨리 보시죠. 돌아오라 조지아. 자,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한 이슈이긴 한데 어제 그 한미 간 비자 문제 해결하기 위한 워킹그룹 회의 결과가 공개가 됐죠. 여기서 이제 B1 그리고 이스타 비자로도 미국 공장에 그 장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합의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조지아 사태, 한국인 근로자를 구금 체포해서 국제사회에 큰 문제가 됐던 사건과 관련해서 양국이 지금 비자 협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된 것은 B1이나 에스타 비자를 가지고도 현지에 가서
현지 투자, 사업 지도, 공장 설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양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예. 사실 지난번에 잡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 B1 비자나 에스타 비자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뭐 그것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하면 상당수 진일보가 되겠지만 저게 미국 국무부하고의 합의인데 미국 이민국에서 저걸 받아들이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호주나 캐나다처럼 해외 투자에 관해서는 별도 비자를 신설하는 그 장기 전략으로는 한국 동반자법 통과를 실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저게 국무부하고의 합의가 미국 이민국으로 전달이 돼서 실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행정적 조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거는 연휴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셧다운 땡큐, 고용 충격, 구윤철 환율 합의, 그리고 돌아오라 조지아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